네, 안녕하십니까. 지향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 조재권입니다. 금일은 이제 구문독해 3회차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첫 주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어와 동사 파트를 봤었고,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그 목적어와 보어 파트를 우리가 좀 한번 집중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걸 잠깐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걸 갖다 좀 연결시켜 가지고 간단하게 조금만 한번 설명을 좀 해보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이 구문독해라고 하는 게 일단 우리가 문장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어떤 그런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고 보면은 주어와 그 다음에 이제 동사,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장의 성분 중에 하나인 수식어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첫 주를 통해서 주어를 봤었고, 두 번째 주에 동사, 저번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여기 이제 목적어와 보어를 같이 한번 보게 될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제가 이제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주어 자리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게 명사라고 했습니다.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라고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한다? 기본적으로 은, 는, 이, 가로 이제 끝난다라고 했었죠.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뭐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그 명사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투부정사라던가 동명사, 뭐 대명사 기본인 거고 명사절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어, 즉 명사 자리,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은, 는, 이, 가로 끝나는 게 주어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목적어라고 하는 이 자리, 우리가 이제 목적어와 보어를 볼 건데, 이 목적어라고 하는 이 자리에도 뭐가 똑같이 들어간다? 명사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명사가 똑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보어라고 하는 이 자리, 보어라고 하는 이 자리도 뭐가 들어간다? 똑같이 명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명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겠고, 그럼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차이를 두느냐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그 차이가 바로 뭐다? 해석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겠죠. 주어는 우리가 이제 은는이가 라는 거를 붙여가지고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 목적어는 끝에다가, 아까 똑같이 명사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 끝에다가 무엇을 붙인다? 뭐뭇에게 또는 뭐뭇을,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 이제 그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는 끝에 뭐뭇에게 아니면은 뭐뭇을로 끝나게 되죠. 똑같은 명사지만 끝에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마무리 짓는 게 명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보어, 이 보어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한번 좀 잠깐 따로 좀 언급을 하도록 하고, 잠깐 이 목적어랑 이걸 한번 좀 봐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어 파트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이 그냥 일반적인 명사가 들어가도 되게 중요하고, 뭐 명사절, 동명사, 준동사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갈 수가 있다?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수식어가 들어가서 앞에 있는 주어, 그 명사를 꾸며주는, 그래서 여기를 갖다 우리가 하나의 뭘로 봐야 된다? 주어, 부로 봐야 되겠다. 여기까지 전부 다 우리가 주어로 보고 여기서 끊어가지고 여기를 갖다 이제 주어로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똑같이 어디에도 적용이 된다? 여기 목적어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들어가는 그 명사에도 그 뒤에 뭐가 붙어서 이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앞에 있는 목적어를,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서 얘네를 갖다가 이제 목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얘나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똑같고 이제 자리만 다르고 요 끝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해석만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그 명사에 수식어가 붙어서 여기 똑같은 목적어라고 하는 그 명사에도 수식어가 붙어서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진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보진 않고, 왜냐면 이제 사실상 얘랑 이제 많이 겹쳐요. 겹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건 우리가 앞에서 주어 파트에서 했던 그 연습, 명사 뒤에 후치 수식어가 붙어서 해석이 되는 그걸로 이제 충분하다라고 조금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사실은 그럼 이제 목적어 보어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얘는 사실은 앞에 있는 뭐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까? 앞에 있는 이 동사와 많이 관계를 맺고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동사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왜 동사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 동사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목적어나 보어라는 게 정해지기 때문이죠. 동사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이 동사에 어떤 동사를 쓰느냐가 뒤에 목적어를 쓸 것인가, 목적어 하나, 두 개를 쓸 것인가, 보어만 쓸 것인가를 정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동사 파트 그 바로 전주죠. 저번 주 우리가 동사를 했을 때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뭐 1형식과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목적어나 보어도 이 동사라고 하는 거에 어떤 연장선으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목적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사에 따라서 보어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사가 어떤 동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목적어와 보어를 같이 쓸 수도 있고 목적어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적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해석 연습을 많이 하겠지만은 뭐의 어떤 그런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전주에 썼던 동사에서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연장 선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목적어나 보어 해석을 하면서 조금 이제 봐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이 목적어 어쨌든 보어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들을 좀 한번 얘기해 보면은 그 이제 첨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이 첨부 자료가 있는데 이 첨부 자료의 뒷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페이지죠. 첨부 자료 뒷장에 보시면은 목적어 한눈 정리라고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목적어 한눈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보면은 그 맨 위에 있는 거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수식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정 동사 다음에 뭐 투동사다, 동명사다, 접속사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여기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주어랑 똑같아요. 사실상 뭐 여기 그대로 쓰이는 게 그러니까 자리만 다를 뿐이지 이게 주어 자리도 쓰였다가 목적어 자리도 쓰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끝에는 이 해석, 을을만 좀 잘 넣어가지고 해석의 차이를 두시면 되겠고 우리가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볼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거 밑에 중간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는 부분과 그 밑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쓸 수 있는 동사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목적어에서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건데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동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반드시 2개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give 같은 동사는 여기다가 이제 목적어 하나를 쓰고 여기다가 목적어 하나를 또 써가지고 얘를 갖다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얘를 갖다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뭇에게 뭐뭇을 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give라는 동사 때문에 뒤에 뭐가 정해진다? 목적어나 어떤 그런 게 정해진다는 얘기죠. 몇 개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 make라고 하는 동사는 얘가 동사가 되게 특징이 많기 때문에 얘가 이제 뒤에 목적어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하나, 2개 쓸 수도 있고 보어만 쓸 수도 있고 목적어, 보어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ake라는 동사는 사실상 형식이 되게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모든 걸 다 갖다 볼 수가 있겠고 뒤에 어떠한 요인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make가 갖고 있는 느낌이라던가 해석도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목적어 파트에서 좀 보면서 앞에 이제 그 동사와 비교해서 어떻게 이제 이 동사가 왜 뒤에 이런 목적어나 이런 보어를 쓰게 되는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한번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주어나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보게 될 거고 사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어디에서 앞에 우리가 전주 동사에서 하긴 했습니다. 거기선 우리가 이제 물론 동사 해석에 중심을 뒀지만 그 동사들에 나오는 그 뒤에 문장 구조가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 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사의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구문독해 할 때 이제 주어와 동사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끊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괜히 그러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사실상 주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동사는 목적어 보어가 여기 이렇게 어떻게 연결돼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 목적어에서 여기 이런 것들 도대체 어떨 때 이런 것들이 쓰는가를 갖다가 한번 이제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고 더불어 이게 동사와의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해석을 한번 연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우리가 앞에 그 주어나 이런 데서 언급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지금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첨부 파일 제가 방금 이제 말한 거 이 페이지에서 중간 그리고 밑에까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 밑에를 갖다가 여기서 좀 제가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잠깐만 제가 한번 조금만 설명을 한번 해보면 제가 이게 판서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일단 봐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거 한번 봐보면은 convince라는 거. 그러니까 convince 아마 그 동사할 때도 제가 아마 몇 번을 아마 썼을 겁니다. 이게
이게 그만큼 중요한 동사라서 많이 쓰이니까. convince라고 하는 동사가 이게 납득시키다, 그 다음에 뭐 설득시키다, 뭐 이런 뜻이니까 확신을 주다, 뭐 납득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 건데, convince가 어떻게 쓰이냐면 뒤에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절이라고 하는 명사절 목적어를 쓸 수가 있어요. 이때에는 얘를 갖다 무슨 형식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사형식. 목적어가 몇 개? 명사, 일반적인 명사 목적어 하나, 그 다음에 명사절 목적어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형식 동사로 보는 건데,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에게, 여기를 갖다 뭐뭐 을르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확신시키는데 누구에게? 이 목적어에게 무엇을? 대절을 갖다가 이거라고 하는 것을, 대절이라는 것을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여기 뒤에 목적어와 대절을 쓴 거는 누가 정한 거야? 이 convince라고 하는 동사가 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서만 좀 독특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구조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어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고, 더 많은 이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이론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건 이제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다음에 바로 이제 목적어 문장들 나오니까 그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런 어떠한 구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보어 관련된 건데, 이 보어는 여러분들 이게 첨부 파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뒤에 이제 20번부터죠. 20번부터 이제 그 보어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장들이, 보어에 대한 문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텝 5라고 되어 있는 거, 첨부 파일에서는 스텝 4죠. 네, 스텝 4라고 되어 있는 부분. 네, 거기에서 이제 올바른 보어 해석 19번부터 이제 그 보어 해석이 있을 건데, 이 보어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첨부 파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문장이 되게 짧아요. 여기 이제 뭐 제가 뭐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짧은 문장들 보시면 이제 19번부터 미리 한번 조금만 한번 봐보면은 19번부터 뭐 30번까지 문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뭐 이런 문장들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얘는 사실상 뭐가 중요하냐면 이 보어라고 하는 아이, 이 보어라고 하는 요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느낌, 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엄청 막 복잡한 문장을 갖다가 보어를 해석하겠다는 연습보다는 무엇을 보면서 이 보어가 앞에 있는 목적어와의 관계를 보면서, 또는 이 보어가 앞에 있는 주어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보어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뭘 해석도 중요하겠지만은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이 보어가 과연 무엇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얘가 도대체, 보어라는 말이 보충 설명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얘가 도대체 무엇을 보충 설명하는가, 무엇을 보충 설명해서 그 무엇을 어떻게 꾸며주고 어떠한 느낌을 가지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어는. 그래서 그 느낌을 갖기에는 우리가 엄청 긴 문장으로 우리 연습해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짧은 문장들로 확실하게 하나씩 보어가 이렇게 쓰인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어떤 상태를 꾸며주는 그러한 것들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이런 관계라던가 이 보어의 역할 같은 게 우리가 조금 이제 딱 정립이 됐으면은 그때는 이제 복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해석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일단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 이 보어가 갖고 있는 역할, 성질, 얘가 뭐 꾸미는 것들, 얘가 맺는 관계,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보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전부 다 명사를 쓰지만 똑같이, 그러니까 뭐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여기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아까도 봤잖아요. 거기 그 컨빈스. 그래서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절, 명사절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이 보어 자리에 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우리가 이제 참고해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목적어 보어를 갖다가 오늘 이렇게 하도록 할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말이 길었으니까 이게 제가 최대한 그 이론을 좀 짧게 설명을 하고 문장을 위주로 제가 조금 보려고 합니다. 문장을 위주로 보려고 해서, 왜냐면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이론적인 부분인데, 사실 제가 이 기본반에서도 뭐 워낙 많이 이제 많이 이제 강조를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문독해니까 우리가 좀 이제 해석에 초점을 좀 맞추려는 거겠죠. 참고로 이게 여러분들 좀 이걸 제대로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좀 학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제 일단 지한 이제 공무원 학원에 올라가 있는 이제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에서 16페이지부터 교재, 그러니까 지한 영어입니다. 네. 지한 영어 이제 기본서 교재 16페이지부터 이게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세하고 제가 꼼꼼하게
이론 수업을 하면서 다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책도 그렇고 다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같이 참고하면서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은 그거를 갖다가 보면서 여기 있는 그 해석에다가 대입시켜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거 지운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로 한번 문장 해석하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적어 해석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문장은 이게 여러분들께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짧습니다. 조금 짧고 이게 왜냐면은 앞에 이제 주어에서처럼 막 그렇게 수식어 덕지덕지 붙은 문장 이런 거 많이 없고 철저히 우리가 이 동사와 함께 엮어서 목적어나 보어 보는 걸 좀 우리가 많이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 배웠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목적어 어떤 그런 특이한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도 한번 위주로 한번 우리가 봐보도록 할 거라서 그렇게 아마 저번 주보다는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면. 자, 일단 1번 문장에 보니까 He saw himself in the mirror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 주어와 동사를 찾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문장 구조를 파악한다라는 거, 독해를 한다라는 거, 해석을 한다라는 거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어와 동사를 찾으면서 앞에 he가 주어고 saw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는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 himself. 그 자신을 보았다 이거죠. 여기 지금 얘가 뭐가 된다?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self가 붙었는데 얘를 갖다 우리가 제귀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자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보았다 이거죠. 어디에서? In the mirror. 거울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 거예요? 이게 거울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남자가 있으면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봤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 온 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데 한번 써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he saw him in the mirr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문장. 자, he라고 하는 게 주어고 그다음에 saw가 동사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목적어 자리에 뭘 썼다? 힘이라는 것은 상황인 거죠. 힘을. 뭐랑 달라? 얘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himself라고 하는 건 주로 또 어땠으냐? 물론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 이런 거지만 himself는 뭐와 뭐가 일치할 때? 목적어와 일치할 때. 그러니까 주어와 일치할 때. 그러니까 목적어가 주어와 일치할 때 무엇을 쓴다? himself를 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여기서 그가 그 자신을 본 거잖아요. 거울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he saw himself in the mirror는 느낌이 조금 달라지죠. 얘는 지금 뭐가 붙었다? 붙지 않았다? self가 붙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즉슨 자기 자신이 아니란 얘기인 거고 다른 어떠한 그를 말하는 거겠지. 그럼 얘는 쓸 때 어떻게 쓰는 게 맞아요? 여기가 이제 거울이면 어떤 느낌이다? 이렇게 거울이 있으면 이 거울을 통해서 다른 쪽에 있는 어떤 그겠죠. 또 어떤 그를 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낌이 다르다는 거, himself, self 들어간 것과 그냥 이렇게 목적격으로 끝나는 건 느낌이 조금 다르니까 그거 조금 이제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시게 되면 they가 주어겠고 should have both freedom and responsibility, should have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건데 그들은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거죠. 가져야만 합니다. 뭘 가져야만 한다? both A and B가 되죠. A와 B 둘 다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져야 하는 게 뭐다? 자유와 responsibility, 책임감이죠. 자유와 책임감 두 개 다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져야 합니다. both A and B가 A와 B 둘 다라는 뜻이니까 자유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목적어. 자, the job requires us passion and sacrifice. the job이라고 하는 게 주어겠죠? 그 다음에 require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요구하다 이거 요구하다. 근데 얘도 몇 형식으로 주로 쓰입니까? 이렇게 4형식으로 종종 쓰일 수가 있어요. 그 일은 요구하는데 누가? 우리에게 요구한 거죠.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다? 패션, 열정과 희생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은 우리에게 열정과 희생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목적어. 그쵸? 목적어인데 얘가 이제 간접 목적어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직접 목적어 되는 거죠.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